안녕하세요. 서리나입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전 실제로 2026년 2월 15일까지 살기로 결심했었고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2월 15일로 정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 딱 3개월만 더 살 수 있겠다고 선언한 날이 작년 11월 14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말하자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그 당시 저는 충동적인 마음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트라우마와 피해를 줄 것 같고 저 또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도 강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전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를 해도 3개월만 참자 라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이 날짜를 정해뒀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버킷리스트를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3개월만이라도 맘 편히 쉬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저의 상태는 2월 15일보다 좀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극복한 방법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3개월 동안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짧게나마 돌아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안 찍는 편인데 다행히 인스타 스토리는 꾸준히 올렸어서 스토리 위주로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록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저한테 보내는 카톡방에 기록을 해두곤 하는데요. 작년 11월 14일엔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마음 편히 쉬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꼬미야. 그래서 간간히 오는 펫시터 요청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따뜻한 안내방송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퇴근길도 소식에 마음이 조금 급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창밖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 스킨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온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출 탱슈에 여러분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저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랑 저녁 뮤지컬을 본 날에는 한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막차 타고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저는 연습실에 가서 밤새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우연히 좋은 시를 마주치면 꼭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감정과 감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섬세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느 날 저의 생각을 기록한 건데요. 이때 한창 사랑과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날이 오겠죠? 물론 쉰다고 해서 좋은 감정만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좋은 순간들은 찰나지만 너무 강력한 거고 평소 저의 시간을 채우는 것들은 외로움과 무기력이었습니다. 제가 정한 이 3개월 동안 몇 번을 쓰러지고 몇 번의 울음을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울음을 참기만 해도 목이 아프고 눈이 붓더라고요. 너무 힘들 땐 그냥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좋아하는 유튜버를 봤습니다. 혜쭈님이신데요.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 감정을 기록하는 것에 좀 더 과감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솔직하게 쓴 글을 언젠가 불태워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도감과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한번 단약을 시도했다가 호되게 아파서 다시 약을 먹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보컬 레슨 전에 샐러드를 먹는데 노란 국화 한 송이를 꽂아주길래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무용 스튜디오 같이 다니는 동생이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여운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감사하고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울면서 보냈지만 어느 순간은 그냥 해탈해서 이게 다 주인공의 서사다, 공주의 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디자이너님이 헤어 모델로 요청을 주셨는데 머리도 머리지만 저를 방 안에서 나올 동기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빛나는 사람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사람이라는 생물이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모순적이고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정지우 배우님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러려면 사실 2월 15일까지 이뤄내긴 많이 무리일 것 같긴 해요. 입맛이 없는 날에는 코코넛 버터랑 치즈를 사서 야금야금 하루 종일 먹기도 했고요. 쉬는 여전히 저한테 사랑입니다. 이날은 제가 약 먹는 걸 잊은 게 처음이라 되게 신났던 날이에요.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잘 살길 바란다는 걸요. 또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피를 하면 죄책감과 편안함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동력 삼아 마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작성할 때가 새벽이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이 많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거 그냥 고민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혜쭈님의 먹방을 봤습니다. 저는 웃긴 것보다 킹받는 걸 좋아해요. 웃기려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낮추기 쉬운데 킹받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는 것 같아서요. 킹받는다라는 감정이 사람이 된다면 저는 꼭 안아줄 거예요. 삶의 이유를 제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펫시터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가볼게. 너무 예쁘죠? 갈게. 하루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서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전날에 울어서 퉁퉁 눈이 부을긴 했지만 그래도 거울 보고 예쁜 귀걸이 차고 딸기 모양 스카프 차고 핫팩 쥐고 롱패딩 딱 입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 삶의 이유를 꼭 찾지 않아도 살아있는 그 순간이 좋더라고요. 저는 자취 4년 차지만 요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한다는 건 굉장한 사랑인데요. 처음으로 저에게 요리를 해준 날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제가 한 거니까 다 먹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글을 써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끄적끄적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쓰고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조금씩 읽어드리면 킹받는 거 너무 좋아. 킹받는 거 내가 많이 찾아낼 거야. 라는 글이 있고요. 우참 중인 눈. 딸기 크림치즈 쫀득빵을 우물우물 한참 씹어 넘기는 맛. 피치 우롱티 바디로션. 어딘가에서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 아직도 사랑을 믿다니. 근데 저도 믿거든요 아직. 못 살아 정말. 이라는 글을 썼네요. 그리고 제가 리포스트한 게시물들. 저는 주로 예술과 사람과 동물에 대한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어싱 위치, 같이 또 작업하자는 연락, 제 친구들, 제 선생님. 저는 멋진 어른에게 오래오래 안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부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에 특출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특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한 패키지 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친구 생일 때 피아노를 쳐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저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예술을 조금씩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되게 착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이기적이기도 하거든요. 어릴 때는 그저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예뻐해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착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기심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낭만도 순수도 이타심도 이기심도 제가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착하다는 게 건강한 특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세상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기도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타인에게 친절하길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을 인스타에서 우연히 봤는데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연결을 원하면서도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 작품 설명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물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픈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전히 저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신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저께는 두쫑쿠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키면서 사장님께 짧은 글을 남겼는데 예쁜 카드에 이렇게 글을 적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미지인데요. 그분은 정말 힘이 센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줘서 더 근거 있는 힘이 왔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한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요. 그 사람들이 속상해하지 않게 제 스스로를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제 자신에 대한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커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이건 어제 올린 스토리예요. 어릴 땐 진짜 악동이었는데 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오늘의 저고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한 분께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의 말미에는 그 3개월만 살겠다고 했던 저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남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오글거리지만 한번 영상 편지를 남겨보겠습니다. 미래의 저에게, 미래의 서리나에게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라 지금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2월 15일 이후에 인화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언젠가 너가 꿈꾸던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고 너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엄한데 사랑 주지 말고 세상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타인에게 친절하고 나한테 친절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다시 죽고 싶어지면 또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쉬어. 그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좀 살고 싶어지더라. 파이팅.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